발표됐죠. 예. 최종 합격이 언제 발표했어요? 이틀 전에 발표했죠. 자, 우리가 1차 과목에서는 몇 개가 나왔어요. 학교론에서 이제 복수 정답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민법에서 모두 정답이 하나 나왔고요. 공시법은 복수 정답이 없었고, 세법은요 없었어요. 공법은 없었어요. 그다음 중개사법은 복수 정답 하나에다 모두 정답 여기 하나 나왔어요.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축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두 정답이 됐어요. 뭐라고 써놨죠? 축척이라고 나와가지고 오타로. 그러니까 요 한 문제 차이로 합격한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붙어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도 한 문제 차이로. 한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봐요. 자, 2차 과목에서 이제 공시법령은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결론은 안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공법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공법은 한 문제 몇 점이에요? 2.5야. 2.5 한 문제. 자, 공시법령도 한 문제 몇 점이에요? 2.5예요.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시법령을. 자,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꾸 밀어놔요. 밀어놓지 말고 지금부터 서두르라는 겁니다. 자, 2차 과목에서 제일 서둘러 놓을 게 뭐예요? 자, 중개사법이야. 중개사법. 빨리 서둘러 놓으라고. 올해 중개사법만 서둘러 놓으면 뭐예요? 1차, 2차, 동차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서둘러 놓으라고. 민법은 몇 점이 까락이? 40점 까락 아니에요. 80점 이하는 무조건 까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고득점을 해놔야 돼. 고득점.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몇 페이지? 자, 308페이지죠. 308페이지. 자, 308페이지 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 달에 할 게 뭐예요? 이번 달에 할 계획이 11월 달, 12월 달 반드시 해줄 거 요거죠. 뭐라고 써놨어요? 정리정돈. 자, 정리정돈이 뭐예요? 가지런히 정리하는 거죠. 그럼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읽어봐요. 버리기를 잘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요? 빨리 정하라고. 정. 자, 어제 수업을 하는데 뭐예요? 지금 오늘 무슨 시간이죠? 공시법령이죠. 근데 이 책 가져온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뭐예요? 공법책 가져온 사람. 자,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은 기초인문이니까 전 과목의 관련이죠. 한 권으로 묶여 있죠. 근데 딴 데는 이제 기본서로 나가기 때문에 공법책, 공시법책 요게 이제 2주만에 한 번 들어가니까 공법책 가져온 사람이 20명 중에 5사람이더라고. 5사람. 그래서 어제도 개무시 당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공법이 아니라 뭐예요? 공시법령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309페이지 이제 한번 보죠. 308페이지. 자, 그러면 빨리 하라는 게 뭐예요? 빨리 정을 하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해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이 뭐예요? 용어예요. 용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숙지할 거 봐봐요. 자, 제작의 3요소 그러면 3개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개예요? 3개. 요거 뭐예요? 그러면 토지라는 거죠. 토지. 뭐가 있어요? 제작 공부라는 게 있고 뭐예요? 등록.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많이 하지 말고 제작의 3요소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자기가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거. 자, 봐봐요. 자, 필지가 뭐예요? 필지가. 여기에다 이제 이걸 활용하며 먹어서 봐봐요. 여기 토지 등록, 여기에 단위를 붙이면 뭐예요? 이게 필지라는 거야, 필지.
자, 그러면 뭐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획지는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요? X죠. 토지 등록 단위는 획지가 아니라 결론 필지야, 필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적 공부 수수료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어때요? X의 의. 이유는? 이유도 모르고 뭐예요? X 이러면 안 되죠. 면적 단위 수수료는 면적 단위. 지적 공부 수수료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이러면 틀리죠. 뭘까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 그러면 면적 단위가 아니라 뭐예요? 결론. 필지 단위로.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의미를 항상 숙지했으면 뭐예요? 써먹을 걸 생각해야 돼요. 써먹을 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필지 구성 요소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표시. 요거 뭐예요? 표시는 권리의 사실. 그걸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숙제했나 봅시다.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무슨 사항이에요? 토지의 표시죠. 그럼 읽어봐요. 표시 읽으면 응용력이 없어요. 그럼 표시라는 거의 의미는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사실이야, 사실. 읽어봐요. 또 소재라고 읽으면 큰일 날 사람이야. 소재, 여기에 사실이야. 지번은 사실, 지목도 사실, 면적도 사실, 경계도 사실, 좌표도 사실. 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봐요. 토지의 표시 읽으면 뭘 읽는 거예요? 글씨를 읽고 있다는 거야. 글씨를 아니라 우리가 뭘 읽어야 돼?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글. 그러면 봐봐요. 저 같은 경우는 봐봐요. 토지의 표시, 사실, 소재 사실, 지번 사실, 지목 사실, 경계 사실, 좌표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경계, 좌표를 의미한다. 어때? X. 자,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래서 요 소유자는 글씨로 있는 게 아니라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권리적 측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을 잡아낼 수가 있죠. 봐봐요. 자, 지적이란 무엇을? 자, 요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잖아.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이라는 거야. 특히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하면서 읽어봐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면서.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고 나올 거는 자, 모든 토지가 있고요. 자, 토지 표시 결정이 있죠. 한번 읽어볼래? 읽어봐요. 먼저 못 읽어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법률에 딱 규정을 설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다시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그러면 뭐 시험 문제 또 이렇게 나오죠. 자주 한 6번 출제된 거. 자, 그러면 이제 글씨를 읽고 있는지 글을 읽고 있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알아요. 자, 읽어봐요. 지번은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날 사람이야. 자, 지번이 무슨 표시예요? 토지의 표시잖아. 토지의 표시. 그럼 여기 읽어봐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 그럼 다시 읽어봐요. 토지 표시 읽어봐요.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어때? X. 누가 정한다? 지적소관청. 이게 지금 자유자재로 구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빨리 요걸 캐치해야 뭐가 생긴다? 응용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캐치해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지적의 3요소.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그러면 지적의 3요소 그러면 다시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게 가장 지적에 필요한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재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 저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바로 레시피가 필요해. 그 레시피가 바로 뭐냐? 개념이라는 거야.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308페이지 가서 자, 제4장 토지 이동의 신청 및 지적 정리 찾았어요? 예,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 이동이 뭐예요? 요 이자가 무슨 이자일까요? 이자가 이게 바로 이게 다를 이자라는 거야. 다를 이자. 만약에 토지 이동에서 이자가 옮길 이자라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지구를 빵꾸를 뚫어야 돼. 요 이자라는 것은 다를 이자야.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봐봐요. 거기에다 첫 줄에다 이제 줄 거나 봐요. 무슨 표시를? 자, 토지의 표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야. 토지의 표시. 거기에다 형광펜을 딱 꺼놓고 핵심 키워드는 딱 형광펜을 딱 꺼놔서 자, 토지의 표시를 원. 자, 원. 자, 요 세 가지죠. 자, 그럼 한번 암기를 해보자. 자,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원. 새로이 정하거나 두 번째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토지의 표시.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어요? 그 밑에도 한번 써봐요. 토지의 표시. 조그맣게 이제 6개를 자기가 안 보고. 자, 자기가 양심상 한번 써봐요. 양심상. 자꾸 쓰는 것도 공부야. 쓰는 것도. 써라는 것은 써보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자,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읽어봐요.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질감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요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르리. 요거는 새로 정한다. 그럼 새로 정하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겠죠. 일단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도 법률 규정에 토지 이동 사유로 잡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숙제해서 자, 이제 얼마나 요걸 생각하라고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쓰지 말고 자, 이제 한번 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이제 지금은 뭡니까? 단순 한기 가지고는 안 돼. 자, 단순 한기가 아니라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봅시다. 자기가 테스트를 해봐요.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 표시를 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답을 가르쳐 줬어요. OAX. 그럴 줄 알았어요. X잖아. 왜 X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 줄이 나가든 두 줄이 나가든 공부를 하실 때 읽어봐요. Why? 왜 그럴까? 왜 틀렸을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토지 이동은 무슨 사항이 달라지는 것?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뭐 읽어봐요. 변경, 말소. 이거는 달라진 거야. 그렇죠? 근데 요거 지금 새로 정하는 것은 포섭을 못 시켰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그러면 달라지는 것도 토지 이동이지만 뭐 정하는 것까지? 새로이 정하는 것까지. 그러면 결론 X. 이거는 국법의 토지 이동의 개념이야. 지금 현행법의 토지 이동의 개념은 뭐까지? 새로 정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잡아두셔야 돼. 그러면 출제원이 항상 뭐라는 거예요? 요 지문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다시 이제 지웠어요. 자,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토지의 표시 사항이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원, 새로 정하거나 투, 변경,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자 이제 분발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지문 또 우리 한번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자, 시간은 생각할 시간을 줄일게요. 자, 10초. 자, 정답은 2번, 5번 봐봐요. 앞으로 발전성을 하려면 뭐 2번도 나오고 4번도 나오고 5번도 나오고 미쳐버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 표시를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읽어봐요.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발사하는 것.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분할을 시켜봐요. 자, 분할의 개념을 여기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분할을 시켰죠. 뭐가 달라졌어? 면적. 면적 여기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사유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몇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대표적으로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면적, 경계, 좌표.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 돼. 자,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는 3번 쓴 사람은 그나마 없네요. 3번 썼으면 제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지목 변경. 읽어봐요. 지목 있죠? 지목 변경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란. 자, 여기에서 그러면 자, 신규 등록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새로 정하거나. 그럼 신규 등록은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유자. 여기 읽어봐요. 읽어봐요. 소유자. 아니, 읽어봐요. 소재,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면적, 변경, 경계, 변동, 좌표 변동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소유자 변경 결론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자꾸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암기식 공부를 하려고 그래. 암기식. 특히 공인중개사는 40대 후반부터는 뭐예요? 암기식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암기식. 그러니까 우리 공법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암기 비법 배우러 오는 것 같아. 암기 비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력이 더 붙었어. 봐봐요. 자,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가. 다시 읽어봐요.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대해서 가면 권리를 골라라. 그렇죠. 그러면 권리를 찾아서 정답을 찾아야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은 뭐예요?
소유자 변경. 그러니까 마음을 단디 무엇이부터 만디 마음을 잘 결정을 하시라는 거야. 암기식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해식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암기식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앞으로 실력이 향상이 안 돼. 요즘 20대 30대는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읽어봐요. 수능 세대니까. 수능은 암기가 안 돼. 수능 세대로는 뭐 이해식 공부를 하고 있거든. 수학도 뭐 옛날처럼 아니야. 수학도 뭐예요? 스토리로 나와. 스토리로 나온다고. 얼마나 요즘 초등학교 수학이 어려운지 아세요? 이야기를 만들어놔. 그러고 나서 정답을 찾는 거거든. 참 우리 때 공부할 때고 달라요. 근데 봐봐요. 우리는 봐봐요. 1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암기식으로 해서. 근데 이걸 말로 표현을 해. 이게 요즘 뭐예요? 초등학교 수학이라는 거예요. 보면 초등학교 수학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결론. 수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결론 읽어봐요. 읽어봐요.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요. 국어가 안 되나. 그러니까 옛날 저부터 포함해서요. 저부터 포함해서 40대 후반부터는 전부 이거 공부를 하고 있어.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11월달은 뭐 이해식 공부를 해야 돼. 이해식.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봐요. 공부를 하실 때,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암기할 거. 읽어봐요. 이해할 거. 그럼 이해 부분과 암기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는 사람이 빨리 합격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해할 부분, 이거는 암기할 부분, 이걸 빨리.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뭐라고 써놨어요? 이해는 뭘로 표현될까요? 읽어봐요. 원칙. A는 암기를 할 거야. 논리가 안 맞으니까 회의적 측면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책을 읽을 때 뭘 구분해야 돼요? 읽어봐요. 원칙과 예외. 이걸.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단단히 먹어야 돼. 우리 형님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애우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 읽어봐요. 뭐예요? 질적으로 공부하고 국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으로 공부해야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 나는 질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나는 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걸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봅시다. 자, 지었어요. 그럼 오늘 반드시 개념은 외워야 되니까. 자, 토지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읽어봐요. 개별 공시지가 여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개별 공시지가 변동은 토지 이동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 저희가 스스로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토지 이동을 나갈 때 이 개념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새로 정하거나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신규 등록. 그래서 가로 1번 신규 등록으로 가보죠. 자, 신규 등록은 신자를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요? 새로운 신자예요. 자, 공부를 안 했더라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래요?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자,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자, 이거 예식 공부니까. 자, 12월달은 되도록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읽어봐요. 신규 등록 시 읽어봐요. 등기부를 첨부한다. OX, X. 이유는 신규 등록이니까. 그렇죠. 아직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도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요거는 X야. 그럼 또 다시 봐봐요.
자, 이제 문제 말장난을 치는 거야. 자, 신규 등록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한다. OX. 생각을 하라고. 오늘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신규 등록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OX. 오죠.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뭐는 없다. 등기부는 없지만 신규 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말 뜻하고 요 말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등기부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신규 등록 시 뭘로 등록해 주는데? 읽어봐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왜? 등기부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맨날 외우니까 암기식 공부를 하니까 뭐예요? 신규 등록 시 등기부를 첨부한다. 맨날 생각나는 거는 이거예요. 봐봐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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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왜 X야?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지 사고를 하고 공부를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는지 자기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신규 등록은 그러면 요 옆에다 하나 써봐요. 신규 등록 옆에 읽어봐요. 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동그라미. 신규 등록 시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 결론.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대장이 있어 없어? 현재 상태에서 없어. 등기부도 없어. 그럼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소에 알려준다를 뭐라 그러냐? 자, 봐봐요. 읽어봐요. 등기. 그걸 알려준다. 한자로 쓰면 척탁. 그죠? 읽어봐요. 알릴 척, 알릴 탁. 아무것도 아니야. 한자라는 거야. 한자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제 한번 지어봤어요. 합쳐봐요. 등기, 척탁.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은 그러면 등기, 척탁 사이에서 뭐다? 제외. 이유는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고 대장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 써요. 등기, 척탁, X라는 거야. X.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금 뭐 파트 배워요? 지적 파트 배우죠. 지적법에서는 자 봐봐요. 지적과 관련 법에서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등기, 척탁, 거꾸로 읽으면 척탁, 등기. 이거는 등기법에서 배우는 거야. 등기, 척탁, 척탁, 등기란. 그러면 등기, 척탁은 누가 해줬어요? 읽어봐요. 자, 지적소관청이죠. 자, 지적소관청을 뭐예요? 세자로 번쳐봐요.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거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강공사까지. 자, 그러면 척탁 등기 주체는 강공서가 하는 거야. 강공서가 해주는 거야. 자, 지적소관청에서 보면 읽어봐요. 등기 척탁이고 등기법 파트에서 보면 읽어봐요. 척탁 등기가 된 거. 오늘 되게 그래도 좋네요. 자, 척탁 등기를 거꾸로 읽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읽은 사람이 있어요? 읽어봐요. 탁천, 이등, 그렇죠. 척탁 기등. 읽어봐요. 사살, 거꾸로 읽으면 살자. 그 마음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너, 거꾸로 읽으면. 그렇죠. on이에요. on. 그렇죠. on이죠. 자, 공인중개사를 포기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잡아서 다시 한번 해봐요. 무조건 합격을 한다라는 거야. 합격을 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척탁 등기 문제가 나와서. 자, 봐봐요. 자, 척탁 등기가 나왔어. 자, 이제 문제 봐봐요.
자, 상식이 있으면 풀어봐요. 올해 공시법은 24문제 중에 22문제는 상식이야. 상식.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촉탁 등기시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해서, 자,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자,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X예요, 예. X죠.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어. 그런데 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한다고 해서 관공서가 수리할 수 없다면 당신 그러면 업무 태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신은 등기부와 대장을 상호 일치시킬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거는 찍어 나가야 돼. 공부 설사 못했더라도. 왜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왜 이런 게 생각이 안 날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왜 생각이 없어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집에서 모의고사 8, 90점 나왔대.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점수도 아니야. 한번 봐봐요. 자, 집에서 모의고사를 풀면 어때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안 풀리면 나가서 니코틴 부진이니까 담배 하나 피고 와요. 다시 한번 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집에서 8, 90점은 뭐예요? 10점, 빵점이야. 빵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나 그러면 학원에 와서 시간에 자기가 쫓겨보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런 건 상식 문제야. 상식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올해 공시법령은 뭐예요? 어렵다 그러는데 개뿔이 어려워요. 22문제가 생각이 있다면 다 치고 나갈 수 있어. 딱 2문제가 하나 좀 어렵게 나왔어요. 2문제. 저 다음 건 건재당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고 그것도 답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논점이 다 나와.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신규 등록이 뭐 읽어봐요. 새롭게 등록한 거죠. 새롭게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해? 청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청량을. 그렇죠?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청량을 할 때 뭐예요? 국민들한테 너무 봐봐요. 청량했어, 안 했어? 했어요. 청량을 해서 뭘 받았죠? 지적소관청에 읽어봐요. 검사를 받았겠죠. 그러면 청량 결과도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봐봐요. 신규 등록 시 청량 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 등기 촉탁, 그 다음에 써요. 결론적으로 성량 성과도 X. 자,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신규 등록의 논점인데 요거는 외울 필요가 결론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저는 요걸 강의를 외우고 있다는 게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입지 규제 읽어봐요. 최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적용이 없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 자, 주차장은 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문화시설은 좋죠. 복지시설은 복지시설과 문화시설과 주차장은 뭐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적용이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요번에 새로 개정된 게 뭐예요? 읽어봐요. 올해 추가된 게 있죠. 읽어봐요. 공개공지 확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일정 최소 구역에 적용이 없다. 근데 사실 마찬가지. 공법도 사실 외울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식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암기식.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은 무슨 신자다? 새로운 신자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줄쳐놔봐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럼 새로이 조성된 토지가 뭘까요? 자, 새로 그러면 거기 밑에다 하나 써봐요. 읽어봐요. 간척지가 되는 거지. 간척지. 자, 간척지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간척지라고 쓰면 안 돼. 이제 법을 배우는 사람은.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바다를 메꿨어요. 매립지. 읽어봐요. 또 바다라고 그런다. 바다는 공유 수면이야.
읽어봐요.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읽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오늘 키포인트는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은 한 4주, 오늘 이제 지난달 3주차 강의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가야 될 건가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진로 해야 될지 양으로 해야 될지 내가 과연 국어 실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결론적으로 국어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척지 그러면 안 돼. 공유수면 매립지 그죠. 매립지. 자, 공유수면 매립지를 받아서 그러면 매립 준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준공 검사를 해야 될 거잖아. 준공 검사를 했으니까 검사 필증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제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 뭐가 된다? 간척지. 자,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쓰고요. 자,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읽어봐요. 간석지. 간석지는 뭘까요? 자, 그 옆에 이제 그 옆에다 이제 간석지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갯벌 가죠. 간석지를 갯벌이라고 그래. 갯벌. 자, 갯벌은 쓸모 있어 없어? 갯벌은 쓸모가 없죠. 그래서 무효토지라고 그러는 거야. 무효토지. 무효토지. 발음은 좀 더럽지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포락지. 포락지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하천 부재화된 거. 그럼 문제 풀 때 읽어봐요. 무슨지? 간척지. 읽어봐요. 간석지. 그 다음에 포락지. 자, 모세법 선생님이 자랑을 해요. 아들 자랑을 무진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래요? 형님, 아이 갯벌 지역에 살면서 겁나게 말도 많다. 갯벌 지역에. 읽어봐요. 인천에 간석동이 있거든. 과거에 다 갯벌 지역이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 이제 요즘은 인천이 개발돼 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일어섰지만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송내 지역 이후에는 터진 다 뭐다? 갯벌 지역이었다라는 거야. 송내가 뭐예요? 읽어봐요. 보넬송, 내빈 넥자야. 그래서 중국 사신이 오면 송내까지 마중을 와요. 마중을 오고 그다음에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송내 옆에 뭐가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주차장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주차장이 뭔데? 옛날에 차가 어디 있어요? 바보 같아. 그렇죠? 옛날에는 말주차장이잖아. 말주차장. 그래서 읽어봐요. 역곡. 그래서 역곡을 두는 거야. 이 역이 바로 주차장이었다라는 거야. 옛날에. 무슨 주차장? 말주차장. 그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정도만 우리 잡아놓으라고. 읽어봐요. 무슨지? 간척지, 간석지, 포락지.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 자, 봐봐요. 자, 이게 뭐예요? 사거리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각지라고 그래. 각지라고 그래. 각지. 자, 각지는 땅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왜 그럴까요? 학계론으로 연결되네. 바로 광고가 뭐다 잘 돼. 그게 바로 노벨리티 광고라는 거야. 노벨리티 광고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오늘 각 잡을 거는 뭐예요? 신자는 무슨 신자다? 새로운 신자.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는 뭐가 된다? 공유수면 매립지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3번과 관련돼서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시정 및 처리 절차에서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을 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 요거 60일은 뭐 기간이니까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면 끝나는 거야.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자, 여기 좀 오면 다 까먹었어요. 토지 이동이 뭐예요?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이제 불러봐요. 아까 다 써놨으니까. 읽어봐요. 토지. 등록이죠. 그렇죠. 지적 공부는 그러면 공부했을 거 아니야.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 지적 공부에 대해서 임야대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임야도 있어요, 없어요? 토지대장은 있었죠. 무슨 도? 지적도. 한번 여쭤볼게요.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죠. 그럼 임야에서 토지로 읽어봐요. 전환. 그렇죠. 읽어봐요. 등록 전환.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읽어봐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도. 그러면 등록 전환 시 저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등록 전환에서 왜 등록 전환 토지 이동 사유가 될까요? 생각을 안 해봤죠. 그것만 봐봐요. 임야대장은 여기 봐봐요. 임야대장은 집안 앞에 산자를 붙여. 산 뭐뭐를 붙여요. 산칠. 그럼 임에서 도로 가니까 산이 뭐예요? 그냥 7번으로 바뀐다고 생각해봐. 지번 변경을 가져왔죠. 지번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등록 전환도 결론. 토지 이동 사유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 임자 동그라미. 자, 토지대장, 지적도, 토자 동그라미. 그러면 임에서 도로 가는 게 무슨 전환일까요? 등록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 등록 전환은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임에서 토로 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빨리 가게 해서 임토야. 임이 뭔데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것. 그래서 임토. 그 정도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등록,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등록 전환을 하게 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 토지가 비싸죠. 그러면 토지의 효율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자, 임야도 축적은 몇 분의 있죠? 6천분의 1이죠. 그럼 6천분의 1에서 지적도 1200분의 1로 가서, 그럼 대에서 소로 가서, 소에서 대로 가서, 소에서 대. 그럼 뭐가 높아져? 정밀도. 그러면 등록 전환을 하게 된 이유는 토지의 효율성과 토지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임야도. 자, 전주에 우리가 했으니까 임야도 축적 몇 개? 2개. (6,000분의 1이에요) 임야도는 그러면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있어. 여기에서 그러면 일반 축적은 몇 분의 1? 6,000분의 1이네요. 그럼 올해 뭐예요? 졸렬한 문제 하나 나왔어. 졸렬한 문제. 자, 축적을 나열한 것 중에서 임야도의 법정 축적으로 바르게 묶인 것. 요거 틀린 사람은 족보를 파버려야 돼. 족보를 파버려야 돼. 족보를 파버려야 돼. 족보를. 그죠. 자, 임야도의 법정 축적은 두 가지만 우리가 정리해서 나왔거든. 3,000분의 1과 몇 분의 1? 6,000분의 1. 올해 진짜 뭐예요? 자, 항상 시험은 쉬워. 근데 왜 그러면 시험은 쉬운데 어렵게 생각할까요? 자, 봐봐요. 자, 기초가 몇 점 나와요? 10점, 70점 나와. 어려운 거는. 자, 레벨 상은 30점밖에 안 나와. 그러면 우리 봐봐요. 공부를 할 때 봐봐요. 요것만 해. 30점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든. 기초는 까마득히 다 까먹어요. 기초는 안다고 생각하거든. 안다고. 근데 봐봐요. 시험장 가면 어려운 문제가 어려울까요? 기초가 어려울까요? 기초가 어려워요. 왜 기초가 어려울까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리까리 해요.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찍어요. 그러면 뭐예요? 기초는 뭐예요? 기초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답이 팍팍 안 가거든. 답이 안 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뭘 공부를 해야 될지, 기초를 하려야 될지, 어려운 거 빼고도 합격을 한다는 거야. 어려운 것도 빼고도. 그러니까 맨날 요 30점짜리만 맞추려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것만 하니까 맨날 까락이지. 까락. 40점 이하가 나오는 거지. 이거 해요. 기초.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온다? 기초.
읽어봐요. 기초. 오늘 거꾸로 읽으면 초기. 그래서 11월달, 12월달, 1, 2월달, 1월달, 2월달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야. 3월달부터는 기초도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안다고 전제 조건을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악순환이죠. 올해 이제 공부 좀 했다고 그래서 뭔가 알아요. 그러면 언제 와요? 자, 이제 내년에 이제 시험 볼 사람이 올해 공부하니까 몇 월 달에 와요? 7월 달에 오거든. 그러면 기초는 또 다 까먹고 어려운 거 몇 개 잡아놓는다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야.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 달라는 거야. 서둘러 달라는 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임에서 토로 가는 거. 그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 딱 등록 전환 그럼 본능으로 임, 토. 임에서 토로 가는 게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오른쪽 가서 가로 3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분할이 나와 있네. 분할. 자, 분할 한번 볼까요? 자,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나눌 분자. 오른쪽 페이지하고 있어요. 분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분할이란 그러면 분할. 자, 그러면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몇 필지? 한 필지. 요 기존 필지가 7이에요.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7-1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존 필지가 이제 7번째죠. 그럼 7-1이 지적 공부가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써요. 자, 형성적 효력이라고 써요. 분할 옆에다가 형성적 효력. 자, 그러면 맨 밑으로 가서 연습 하나 해봅시다. 자, 맨 밑에다가 거기 맨 밑에다가 이렇게 참고 표시해서 써봐요. 쓰고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학정 판결의 종류. 옆으로 쓰지 말고 가지런하게 써봐요. 뭐예요? 세 사람은 뭐예요? 또 이렇게 써가지고 지저분하게 좀 지저분하게 그렇죠. 자, 그러면 학정 판결 가로를 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 자, 그러면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이행. 자, 무슨 판결인지 봐봐요. 자,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7천만을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게 이행 판결이야. 방망이 몇 번 두드려? 3번. 읽어봐요. 학정 판결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청구 취지의 무효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 확인 판결. 방망이 몇 번 두드려? 3번. 그러니까 학정 판결이라는 거야. 자, 요 청구 취지에 어떠한 권리가 형성된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야. 그러면 민사 재판은 대표적으로 3개 판결이 있어. 읽어봐요. 이행, 확인, 형성. 그러면 요거 읽어봐요. 판결. 근데 봐봐요. 판결의 종류 그러면 자꾸 우리 형님님들이 봐봐요. 저 이행하고 형성은 잘해. 그리고 요걸 확인 판결을 학정 판결이라고 자꾸 그런다고. 자, 읽어봐요. 이행, 확인, 형성. 이게 무슨 판결? 학정 판결이야. 공통점은 학정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의 종류 그러면 뭐라고 자꾸 뭐예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행, 확인, 형성 이렇게 한다고. 확인을 학정으로 자꾸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슨 판결이다? 학정 판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 형성 판결 옆에다가 요 세 가지를 한번 써봐요.
자, 세 가지를 우리가 쓰고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형성 판결 공유물 읽어봐요. 분할 동그라미. 자,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에서 소예요, 소. 자, 공유물 분할 판결 분할이네. 공통점은 분할이네. 분할은 무슨적 효력이 있다? 형성적 효력.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볼래? 청구권이 아니야. 읽어요. 형성권이라는 것이. 형성권이라는 것이. 자, 청구권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청구권이야.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상대방이 동의를 요하지 않거든.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라는 것은 재판이거든. 읽어봐요. 분할은 무슨적 효력이 있다? 형성적 효력.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물 분할에서는 이행의 소가 아니라 확인의 소도 아니고 형성의 소는 써요. 자, 형성의 소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형성.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하나에서 자,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그래서 요거는 워낙 시험에 자주 출제돼. 우리 등기법에서. 여기 이제 별표가 3개짜리야. 그러면 벌써 봐봐요. 자, 분할은 무슨적 효력이 있다? 형성적 효력이 있어. 자, 그러면 저희가 기본 기초니까 좀 암기를 잘 숙지를 해놔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보죠. 확정 판결의 종류는 이행, 확인, 형성. 방망이 몇 번 두드려? 3번. 무슨 판결? 확정 판결이 되네.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읽어봐요. 형성권. 공유물 분할에서는 형성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기억해 주셔야 돼요. 형성 판결은 워낙 시험에 자주 출제돼. 우리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 판결이야. 하이라이트 판결이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자, 분할은 무슨적 효력? 형성적 효력. 자, 개념 잡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몇 필지? 한 필지 나누죠. 그럼 분할이네. 그럼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걸. 이걸 뭐라 그래? 분할. 그럼 줄 한번 쳐놔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거기에다 밑줄을 딱 꺼놓고 좌쪽 떼고 쫙 꺼놓으라고. 한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의 개념 정도는 우리가 좀 확인해 놓고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토지 등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원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터로 가는 것.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분할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이행, 확인, 형성 판결. 3종류가 있어요. 방망이 몇 번 두드려? 3번.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3종류.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뭐 또 헷갈린다고.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3종류. 읽어봐요. 이행, 형성. 아셨죠? 그러니까 요 공통점이 확정 판결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읽어봐요. 형성권. 공유물 분할에서는 형성에서 재판을 해달라는 거거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무슨 건? 형성권. 자, 형성 판결이 된다라는 거. 자, 요걸 이제 지우면 그러면 요거 쉬는 시간에 단 1분 동안이라도 집에 가서 복습 안 해도 돼. 그러면 자기가 1분 일찍 들어와서 뭐예요? 네, 토지 이동의 개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확정 판결의 종류. 꼭 뭐 시간이 많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저희가 뭐 들어와서 조금 일찍 와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복습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집에 가서는 열심히 뭐 해야 돼? 민법 학교론. 민법 학교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자꾸 시간을 투자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차 과목은 그날 배운 거 그날 끝내버린다. 설사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1차를 잘해야 돼. 만약 2차 점수가 아무리 잘 나와도 민법 학교론이 까락 나오면 그러면 2차 점수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1, 2차 같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시간 날 때마다 민법 학교론 자꾸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